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입니다. 네, 이재욱입니다. 한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지난번에 각오를 말하고 처음 이제 아파트 박사 TV 다 시작하겠다고 오프닝을 한 다음에 첫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어이구, 네. 그렇네요. 시간이 금세 갔네요, 아주. 네, 그죠. 금방 갔죠. 다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버 독자님들 아시겠지만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자, 우리 그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지 않아요? 뭔지 알고 계세요? 그냥 처음 시작하는 법. 처음 신도시법. 그런 거로 알고 있죠. 우리 그 일기 신도시가 5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네, 여기 지금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기라는 건 이제 2기, 3기가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시라고 하는 거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특별법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법보다 좀 상위에 있어서 그렇죠. 좀 특별하게 조금 특혜를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일기 신도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200만 호 건설이 이루어질 때 그쵸. 그때 지금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신도시를 비롯한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일기 신도시가 이렇게 태동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벌써 한 30년쯤 맞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예, 30년. 상당히 노후화가 이제 아주 네. 본격화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신도시의 어떤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 일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특별법을 만들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번 달 2월 7일 정도에 그쵸? 그게 발표가 됐고 뭐 국토교통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각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의 시장님들을 다 모아서 2월 9일 날 또 간담회를 또 네, 가졌다고 그렇죠, 알고 있어요. 예.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핫한 이슈입니다. 예, 핫한 이슈고 이게 추진이 되면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많겠죠. 예, 예, 보고 그럼요. 있습니다. 자, 좀 가볍게 가볼게요. 어디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아까 말했던 데 중에 분당. 분당 어디 관심 많으세요? 저도 뭐 분당인데 아까 네. 우리 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까 파주에다가 네. 그러면 가까운 일산이 관심이 그렇죠. 많은 저도 것 그렇게 같은데. 생각했는데. 그럼 전 일산이요. 아이고, 의외였어요. 아주 그렇죠. 의외였어요, 아마도. 예, 가까운 곳에 관심을 가져야죠. 예. 고향 사랑을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입지적으로 봤을 때 또 여태껏 쭉 일기 신도시를 봤을 때 가장 선호되는 곳이 분당이기 때문에 분당에 아무래도 포커스가 맞춰지겠습니다만 꼭 그 지역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5곳이 얼마나 추진된다면 그렇죠.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질 것 같고 또 제가 볼 때는 새롭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대상 지역보다는 빨리 가는 대상 지역을 좀 그쵸. 더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관심이지만 저는 또 제가 거주 지역이 부천이기 때문에 제가 부천의 중동 일기 신도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 분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그러시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특혜가 있는지 특별법이라는 거가 일단 뭐 두 관심이 개 많이 정도가 있어요. 일단 예. 테두리로 크게 이제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게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일기 신도시라는 게 만들어질 때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맞아요. 보통 이제 땅에 이제 그 덩어리를 이렇게 규제하는 거를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략 한 180%에서 한 210% 정도 이렇게 높게 책정돼서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잠시만. 우리 용적률 딱 들었을 때 뭐 생각나세요? 모르시죠, 뭔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근데 저도 네. 일반 시민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용적률 하니까 부동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좀 이해하시는데 네. 관심이 좀 없거나 평소에 이제 좀 바쁘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가 떠오르세요? 용적률 하면 잠시만요. 뭐가 쌓여 있다 뭐 이런 거. 제가 잠깐 제가 네. 소개해드리면 네, 용적률에 대한 개념은 한정된 대지 면적에 그렇죠. 지상에 올라가는 어떤 면적의 크기를 규제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이 예컨대 100평이다. 그러면 한정된 예컨대 땅에다가 네, 한 배인 용적에 관련된 건물을 이렇게 얹힐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200%면 2배, 그렇죠. 300%면 이렇게 3배까지니까 한정된 예컨대 용도 지역 내에서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높게. 그죠. 지상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어떤 부피가 덩어리가 높게 크게 지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차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또 사용 면적이 넓어지면서 맞아요. 예.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땅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더 높게. 네, 그렇죠. 아우, 그런 것과 연관된 잘 게 알고 계시네요. 용적률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향 사랑을 잘하는 네. 그
아파트 박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부천은 이제 1기 신도시 중동이 용적률이 226%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오, 대략 좋네요. 따져보니까 한 15층에서 한 25층까지 아파트가 조금 약간 연상이 좀 잘 되시죠, 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그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대략 한 500만 제곱미터인데 그 면적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우리가 면적으로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단지로 했을 때 한 49개 단지가 오, 단지가 꽤 해당되어 많군요.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 특별법은 또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노후된 그런 그 주거 환경이 있는 곳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뭔가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또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용적률 상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300%에서 500%까지 상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층에서 뭐 많게는 뭐 더 이상까지 올릴 수 있는 그렇지 아무래도 뭐 용적률이 지금에 보다 한 예컨대 최소한 1.8배 내지 네. 정도는 돼야지 1.5배가 기본 정도 되는 거고요. 네. 1.8배 정도 되게 되면 조금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얘기가 3,000% 빠졌어요. 제가 용적률 얘기했는데 갑자기 우리 장 교수님께서 3,000% 빠져서 아까 제가 특별법의 특례 두 가지 얘기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용적률이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안전진단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용적률은 현재보다 높게 해주고 그다음에 좀 절차상 까다로운 안전진단에 대한 걸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예. 가장 두 개가 좀 특별한 것들을 좀 추진해서 빨리 가겠다라는 게 이번 맞아요. 일기 신도시의 특례법의 특별법의 특징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새로운 개발이 된다, 뭐 발전을 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뭔가 건설적으로다가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뭔가 역효과라든지 또 피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 그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드는데 좀 이 좋은 면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좀 일단 새롭게 된다는 거는 긍정적인 것이 되겠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좀 항상 뭐 과하게 되면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상향된 용적률이 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 도로라든지 상하수라든지 주차 공간이라든지 혹은 공원의 면적 같은 것들이 이제 네.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조금 미흡하게 되게 되면 삶의 질이 높이려고 했는데 그쵸.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겠고요. 또 교통 체증 문제 아까 그쵸. 단지가 예컨대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단지 숫자가 몇 개라고 하셨나요? 한 49개 정도로 시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런 이제 단지의 이제 규모가 좀 더 규모 있게 되면 그 단지 내에서 이제 나오고 들어오는 이제 교통 체증에 대한 그쵸. 문제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또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단지가 49개 단지의 대략 세대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대략? 세대 수는 정확하게 지금 아, 그러세요. 네. 대략 아마 최소한 7만 가구 정도 그쵸, 이렇게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또 상향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세수가 많아졌다. 그러면 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해지는 또 일가는- 학교도 또 있어야 되고 또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그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여러 가지 용도가 거기다가 또 높아지면 이제 동시에 이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물론 순차적으로 하겠지만 이주를 이주 혜택, 했다가 그렇죠, 다시 그렇죠. 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얼만큼 순환식으로 잘 계획해서 할 것이냐가 관건이 돼요. 만약에 맞아요. 이게 순환하다가 약간 나가고 들어온 타임이 안 맞게 되면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일단은 뭐 아주 전세 가격이 굉장히 그렇죠. 폭등할 수도 예, 있고요. 그렇죠. 예, 전세 주변에 문제. 예. 또 이게 순환이 되기가 딱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아니, 이런 또 문제들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한 편을 좀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사실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가고 싶지 않은데 또 그 지정이 됐을 때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나가야 되는 또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주민 간의 갈등. 뭐 그때 한번 저랑 말씀하실 때 얘기해 주셨는데 또 은평 뉴타운 사례 뭐 이런 걸 보면은 또 갈등이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갈등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갈등을 얼마큼 잘 이제 또 그 서로 교집합을
이제 그렇죠. 만들어서 가느냐 하는 건 이제 그 해당 일기 신도시의 또 주민들의 목 또 거기에 또 이제 지자체의 장들 또 이제 거기를 또 이끌어가는 어떤 정부의 그렇죠.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 일기 신도시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박사 팁인데 일기 신도시가 거의 이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전적인 지식이 없이 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리즈로다가 한 3편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